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또 행렬의 기본 개념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행렬의 곱셈까지도 뒤에 이제 곱셈 성질까지 해갖고 쭉 이제 한번 설명을 받겠다. 자, 행렬이라고 하면은 그자 행렬은 우리가 이제 행과 열을 이용해서 그자 어떤 성분들을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행렬이라고 했다. 그러면 행렬은 우리가 행과 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을 표현하는 거였거든. 자, 행이면 가로줄이랬어, 얘들아. 가로줄. 그 다음에 열이면 세로줄. 세로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과 열을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자, 행열은 우리가 적을 때는 일단은 대문자를 적습니다. 안에 성분은 소문자를 적는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이면 우리가 가로줄, 요 가로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열이면 이 세로줄을 우리가 열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자 A12, A11, A12 그 다음에 A의 21, A의 22라고 적으면 이 뒤에 이 작은 숫자는 행과 열을 이용해서 야 이 성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그죠? 우리가 좌표표면처럼 좌표축처럼 순수상처럼 그 성분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을 작게 써갖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1행 1열, 1행 2열, 그 다음에 2행 1열, 2행 2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행은 가로줄, 열은 세로줄이라고 하면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저쪽에 그 행열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거죠. 행과 열을 이용해서 이거는 2 곱하기 2 행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는 행, 뒤에는 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다 이거 이제 1, 2, 3, 4, 5, 6 이라고 내가 만약에 행렬을 적었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게 크기가 어떻게 된다? 2행 3열이 되겠지. 그럼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표현하면 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행렬의 크기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고 요 각각의 위치에 있는 요 숫자나 문자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성분이라는 데. 성분은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요것도 간단하게 그냥 적혀 있는 김에 언급하고 갈게. 서로 같은 행렬이다. 그럼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것은 행렬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 성분이 같으면 돼, 얘들아.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분은 1, 2, 3, 4였어. 근데 어떤 행렬의 성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A, B, C, D였대. 근데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은 행렬이 돼. 지극히 당연하게 그러면 이거는 A는 뭐가 된다? 1이 돼야 되고 B는 뭐가 돼야 하고 2가 돼야 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행렬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위치에 있는 성분들은 크게 같으면 된다는 거지. 숫자가 같으면 우리가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렬의 이제 기본 정의, 기본 개념이 되고 얘들아. 여기서 이제 행렬의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은 같이 덧셈이나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 얘들아. 그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은 같이 이제 덧셈이 된다, 내지는 뺄셈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변 앞에 이제 행렬 앞에 곱해진 숫자는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뒤에 있는 성분들과 곱해진다라는 거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다. A가 성분이 A11, A12, 그 다음에 A의 21, A의 22. 그 다음에 B란 애가 행렬이 D의 11, B의 12, 그 다음에 B의 21, B의 22라는 행렬이 있었다. 야, 그랬을 때 너한테 야 있잖아, A에서 B를 빼볼래?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거에서 요거를 빼서 나타내는 거지. A의 11 마이너스 B의 11, 그 다음에 A의 12 마이너스 B의 12, 그 다음에 A의 21 마이너스 B의 21, 그 다음에 A의 22 마이너스 B의 22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같은 성분끼리 빼주면 된다는 거지. 그죠? 빼기가 된다는 것은 덧셈도 가능할 거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더하기를 하라면은 마찬가지로 더해주면 되겠지. 이건 같은 과정이라서 저번처럼 잠깐 무시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해버리면은 자 있잖아 나 A 행렬에 K를 곱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거 무슨 말이냐면 A의 1, 1, A의 1, 2, A의 2, 1, A의 2, 2라는 이 행렬에서 K가 곱해진 꼴이다 얘가.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면 되거든요 얘들아. 그 분배 법칙 해주면은 결국은 K 곱하기 A의 1, 1, K 곱하기 A의 1, 2, K 곱하기 A의 2, 1, K 곱하기 A의 2, 2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이제 분배 법칙으로 곱하기가 된다는 게 실수배였어요. 실수가 곱해져서 이렇게 행렬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다.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 행렬에 대해서 기본 연산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영행렬이라고 있었다. 자, 영행렬에 대한 성질에서도 오늘 간단하게 쌤이 좀 설명을 할 건데 영행렬 같은 경우는 주로 성분이 전부 다 0으로 돼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다 나타냈을 때 성분이 전부 다 0으로만 돼 있는 애들이 다 영행렬이다.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칙 볼 때 얘들아 법칙 볼 때 한 가지 조심할 때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봐봐. 자 내가 A에서 B를 뺀 거랑 얘들아 B에서 A를 뺀 거는 다르다. B에서 A를 빼면 뭐야? B의 1, 1에서 A의 1, 1을 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의 B의 1, 2에서 A의 1, 2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2, 1에서 A의 2, 1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2, 2에서 A의 2, 2를 빼는 거다 얘들아.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면 요거랑 연산했을 때 숫자가 다르게 나올 거거든. 그 말은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덧셈은 상관없거든 얘들아. 어차피 얘랑 더해지면은 요거에서 요거를 더하나 여기서 얘를 더하나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곱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행렬의 곱셈을 할 때는 얘들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단 좀 지켜줘야 되는 규칙들이 있댔다. 예를 들어서 A 행렬이 A, B, C, D였고 그 다음에 B 행렬이 E, F, G, H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서 두 개를 곱하래. 두 개 곱해볼래?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자 일단은 우리가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자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 숫자가 얘가 두 개니까 얘가 두 개가 돼야만 이렇게 곱해져. 알겠지?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다르면 곱하기가 안 된다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곱해지는 관계가 된다. 그리고 곱하기 할 때는 요 앞에 있는 A랑 요 E랑 곱해지는 거고 요 뒤에 있는 B랑 이 G랑 곱해지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요게 요렇게 온다. 요게 요렇게 오고 요게 요렇게 가고 요게 요렇게 온다 생각하면 돼. 각각의 성분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지.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일행 1열의 자리에서는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하나가 끝났으면 이제 야가 얘랑 곱해져서 자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고 더해지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이제 이 두 번째 줄로 넘어온다. 이 행에서는 이렇게 곱해지면은 얘랑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얘랑 그래서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곱셈 계산이 된다.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랑 얘가 숫자가 달라진다. 즉 여기가 3개가 되어버리면은 곱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는 곱해진데 얘가 남잖아. 만약에 그 일행이 더 있어서 여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곱해질 숫자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가 실제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행렬이 곱셈이 되려면 반드시 요거랑 요거랑 숫자가 같아야만 곱셈이 된다. 알겠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곱셈을 하는 방법들인데 곱셈이 되는 형태를 몇 가지를 보여줄게. 자, 우리가 이제 곱셈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형태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행렬이 주어져 놓고 야, 이거 곱해볼래? 자, 얘들아,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세워버리면 얘랑 개수가 똑같다 이거죠. 곱하기 된단 말이야. 알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 곱하기 계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얘랑 곱해져요. 얘랑 곱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앞에가 3이고 뒤에가 8이 되면서 두 개 더해버리면 11을 내지. 그러면 이거 행렬이 11로 나와. 1행 1열이다. 1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곱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얘들아, 이거랑 자,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된단 말이다. 자, 얘랑 숫자 같고 얘랑 숫자 같으니까 곱셈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곱셈 되는데, 자, 여기서는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얘랑 곱해지고, 그자? 자, 얘랑 곱해서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와서 얘랑 곱해져서, 그 다음에 얘랑 곱해져서 이렇게 돼. 그럼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11, 17 알겠지? 1행 2열 1 곱하기 2 행렬이 된다. 알겠죠? 두 번째 형태는 이런 식으로 곱하기 하면 행렬이 나타나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어떤 행렬도 가능하냐면 얘들아,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으로 오고 이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뒤쪽으로 가는, 이것도 이제 곱하기 된다. 자, 요거 모습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들아, 이거랑 구분해야 되는 게 봐봐. 이렇게 같으니까 된다 얘가. 이 하나랑 요 하나랑 요 하나랑 요 하나랑 얘 하나랑 얘 하나랑 얘 하나랑 얘 하나랑 곱해지면서 행렬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랑 곱해지면 3되잖아. 얘랑 곱해지면 6되지. 얘랑 곱해지면 4되지. 얘랑 곱해지면 8되거든. 그럼 2 곱하기 2 행렬로 나옵니다. 크기. 됐죠?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곱하기 된다 얘들아. 좀 이따 한 번 더 쌤이 얘기는 하겠지만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번, 3번 봐봐. 1번, 3번 보면은, 잘 보면 얘들아, 자, 앞에가 지금 1 곱하기 2 행렬이었고 맞지? 뒤에가 지금 2 곱하기 1 행렬이었다 얘가. 근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얘가 앞으로 갔지. 그 다음에 야가 지금 뒤에 간 꼴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거 교환 법칙이란 말이야. 이거 지금 앞뒤 순서가 바뀐 상태야. 곱하는데. 그런데 얘들아, 얘의 결과는 얘였고 얘의 결과는 얘였지. 완전 다르단 말이야. 곱하기 놓고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돼. 덧셈만 된다. 알겠지? 행렬끼리 우리가 연산할 때는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알겠지? 선생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됐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하기 할 때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자, 네 번째 가볼게. 네 번째에서는 이제 얘들아, 이렇게 1 좀 작게 적어야겠다. 1, 2, 3, 4 곱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6. 자, 일단은 요거랑 개수 같으니까 곱셈 가능하단 말이야 얘들아.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곱하기 하면은 얘랑 곱하기 5, 그 다음에 얘랑 곱하기 12.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넘어가서 얘랑 곱하기 15, 얘랑 곱하기 24. 그럼 결론적으로 17, 34, 30, 39가 이렇게 성공까지는 이런 식으로 곱셈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 이제는 얘들아, 이곳째는 아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든 저것처럼 이제 2 곱하기 2, 앞뒤로 2 곱하기 2 크기로 이제 서로 곱해지는 관계.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행렬 두 개 서로 곱해버리면 자 얘랑 얘랑 곱해서 5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해서 14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서 6 플러스 얘랑 곱해서 16 얘랑 곱해서 15 플러스 얘랑 곱해서 28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18 플러스 얘랑 곱해서 32 알겠지? 얘가 곱해지고 얘가 얘랑 곱해지고 얘가 얘랑 곱해지고 얘가 얘랑 곱해지는 거야 알겠지? 물론 이제 계산하면 이건 19, 뭐 22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은 얘들아 자 다양하게 셈이 몇 가지 형태를 보여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가 된다 확인했니? 얼른 필기하세요. 필기하시고 지우고 자 몇 가지 성질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필기 다 했니? 오케이. 야 그럼 이제 이거 5가지 형태에서 서로 이제 행렬의 곱셈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먼저 보여줬고 자 6번째는 얘들아 봐봐. 우리가 행렬의 곱셈에서 여섯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얘들아 야 6번째는 자 a 곱하기 0 행렬이나 0 곱하기 a 행렬은 전부 다 0으로 나온다는 거 알겠지?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지만 이 0행렬이라는 것은 0행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다 성분이 전부 다 0인 거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크기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성분이 전부 다 0의 그 행렬이 0행렬이었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가 0을 곱하면 내지는 0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버리면 결과는 0행렬이 나온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조금 언급을 하자면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아까 쌤이 그 결과 보여줬다 이거 얘들아 아까 쌤이 필기했을 때 1번 3번이었니? 그 두 개 동영상에서 이제 보였지만 교환 법칙은 성립이 안 돼요 곱셈에서 됐지? 그 다음에 맞다 이거 하나 얘 들으면 좋겠다 얘들아 이게 6번에서 약간 주의사항인데 얘들아 6번에서의 주의사항인데 조금 이제 너희한테 저쪽에 다음 주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내지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장형 문제로 나왔을 때 자 만약에 너희한테 이렇게 물었다 치자 자 a 곱하기 b가 0이래 얘들아 두 개의 행렬을 서로 곱했는데 0행렬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방금 여기서 설명했지만 두 개 곱했는데 0행렬이 나온다는 것은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는 0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행렬 특성상 두 개가 서로 0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곱했을 때 0 되는 경우 존재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두 개를 곱했는데 두 개 중에서 0행렬이 하나로 섞여 있으면 곱했을 때 0 되는 건 맞아 100% 이건 성립이 되거든 얘들아 근데 곱했는데 0행렬이 나온 데서 둘 다 0은 항상 0이지는 않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이면 A가 0행렬이다 또는 B가 0행렬이다는 것은 거짓이라고요 0행렬이랑 다른 행렬이랑 곱했으면 0 되는 건 맞는데 곱했을 때 0행렬 나온다 해갖고 두 개 중에 하나가 0행렬이 안 될 수도 있다 자 예를 하나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A가 1, 2, 그 다음에 2, 4 인 행렬이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 4,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성분을 가지는 행렬이었다고 치자 자 분명히 지금 A나 B는 둘 다 지금 0행렬이 아닌 상태다 이거 맞지? 근데 곱해볼게 얘들아 야 곱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두 개 이렇게 곱해진다 했지 그죠?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가 나와 맞지? 그 다음에 얘랑 곱해버리면 얘랑 곱하면 4에 마찬가지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 나온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얘랑 곱해버리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에 얘랑 곱하면 플러스 4 나오고
마지막으로 얘랑 얘가 곱해지면 얘랑 얘랑 곱하면 8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이거 계산 결과 결국은 성분 싹 다 0으로 나오면 영행렬 나오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곱했는데도 불구하고 곱했는데 영행렬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A랑 B랑 서로 0이 아닌 경우, 영행렬이 아닌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보기가 나오면 이건 틀린 거다. 알았지? 조심할 부분이에요. 됐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렬력 없애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없애의 성질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아까 이제 교환법칙 성립 안 된다는 건 여기서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딱 얘기할게.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 제곱될 수 있다. 알겠지? 행렬을 똑같은 행렬을 막 거듭해서 곱하다 보면 얘들아 특징이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A에 3제곱이다 라는 애는 얘들아 A의 2제곱에 A 곱해졌다는 그 뜻이다 얘들아. 우리가 행렬의 특징상 A를 3번을 곱한다, 거듭해서 곱한다 하면은 얘들아 일단은 이제 두 개로 곱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뒤에 하나씩 계속 붙여주는 거야. 곱해갖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세제곱 때는 이런 어떤 그 식의 모습이 나오는 특징들이 이렇게 문제로 나올 거거든 얘들아. 어떤 특정한 숫자가 커진다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 성분이 숫자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숫자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 있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서 그거는 좀 이따 문제 통해서 볼 겁니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뭐 A에 105제곱을 구하라는데 실제로 우리가 105제곱 하려면 엄청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잠깐만 어떤 위치에 특정한 위치에 있는 애가 점점 커지네. 1일 때는 1이었고 2일 때는 2였고 다른 성분들도 있겠지만 3일 때 3이었고 4일 그럼 결국 105면 여기가 105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몰랐던 어떤 숫자들 구하는 문제를 나오거든. 요거는 몇 번에서 반복해서 숫자 그 특징 찾아야 돼서 패턴을 찾아야 되는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이면은 문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다. 자,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형태가 이런 거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래갖고 A에 n 플러스 1제곱은 A의 n제곱에 추가적으로 뒤에 A가 곱해지는 형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 성립된다. 그 다음에 지수법칙 같은 거 성립된다. 얘들아. 지수법칙.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의 3제곱에 곱하기 A의 2제곱이다. 그러면 A의 5제곱 된다는 소리야. 지수끼리 더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수의 곱법칙 같은 것도 성립된다 얘들아. 지수의 곱법칙 무슨 말이냐면 A의 3제곱에 2제곱이면 이거 괄호 풀면 A의 6제곱 나왔다 이거. 이런 식으로 행렬도 또한 성립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할 때 좀 독특하게 나오는 모습 중에서 단위 행렬이라고 있어요. 이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 얘던 거는 지울게 얘들아. 단위 행렬이 어떤 거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행렬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자리가 네 군데 있을 거야 얘들아. 요 대각선에 해당되는 애들이 숫자가 특정한 숫자가 나온다. 그게 1일 때 나머지가 다 0이고 이런 행렬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거든. 3 곱하기 3으로 가면 이런 거야 얘들아. 3 곱하기 3이면 이제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싹 다 0인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습을 갖추고 있는 행렬들이 나오면 얘를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그 단위 행렬을 우리가 그 영어 약자로 이제 E라고 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애들이 성분이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싹 다 0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단위 행렬이다. 단위 행렬도 얘들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곱해보면 눈으로 보이겠지만 단위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된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거 성립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행렬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2나 E 곱하기 A는 싹 다 A로. 알겠지? 그래서 단위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된다.
됐니? 그 다음에 단위 행렬에서 좀 독특한 점은 뭐냐면 단위 행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몇 번을 곱하든 몇 제곱을 하든 간에 무조건 단위 행렬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의 n제곱은 2라는 거죠. 몇 제곱을 하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야, 단위 행렬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은 곱셈 곱식이 성립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a 플러스 2의 제곱 있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곱셈 공식이라면 오케이. 자, 이거 곱셈 공식이면 a의 제곱 플러스 2a 2의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게 곱셈 공식이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행렬끼리는 곱셈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 왜냐면 생각해봐봐 얘들아.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었어. 근데 야를 제곱했어. 그럼 이거 우리가 분배 법칙 생각하면 얘들아, 분배 해주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분배하면은 플러스 ab, 그 다음에 분배해주면 이거 ba, 그 다음 분배해주면 b의 제곱 나왔단 말이야. 자, 일반적으로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랑 다른 거야. 알겠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쳐갖고 2ab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렬은 곱셈 공식이 성립이 안 돼, 얘들아. 근데 두 개 중에 한쪽이 단위 행렬이 나와버리면 얘들아, 아까 쌤 그랬다. 여기서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a2랑 a2랑 같으니까 이거 2a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간추려 적으면, 자, a랑 2랑 곱해버리면 둘 중에 하나가 단위 행렬이면 어떻게 된다? a로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a의 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 2의 제곱 뭐하고 똑같다? 2랑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뭔가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위 행렬 특징입니다.